주머니 속에 1, 2, 3, 4, 5가 하나씩 적힌 구슬이 각각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임의로 4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내요. 4자의 자연수를 만들 때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일단 어떤 생각이 드냐면 5를 3개 꺼내면 안 되겠다. 5는 3개가 있는데 어차피 꺼낼 수가 없어요. 4자리 수인데 5가 이웃하지 않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5가 2개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문제의 답이 변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5가 2개 있구나 이렇게 문제 바꿀게요. 어차피 3개 꺼내봐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못 꺼내는 거죠. 그러면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같은 숫자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같은 숫자가 될 수 있는 건 4, 5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상황은 자연스럽게 분할되죠. 어떻게? 4, 5가 1개 이하인 경우. 두 번째, 4가 2개, 5는 1개 이하인 경우. 1개라고 하시면 안 돼요. 1개 이하라고 해야지. 왜냐면 1개 이하라고 해야 다른 숫자들하고 자격이 똑같아지는 거거든. 1개라고 하면 다른 숫자들은 1개 이하고 얘는 1개고 더 복잡해지는 거잖아. 맞아? 예. 세 번째, 4가 1개 이하고 5는 1개라고 쓰긴 쓰지만 얘는 셀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 4와 5의 자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2에서 생 경우의 수하고 답이 똑같겠죠. 그죠? 예. 네 번째, 4가 2개고 5가 2개인 경우. 왜 1개로 써놨냐? 2개로 써야 되는데. 말하면 쓰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딱 이렇게 4개로 분할됩니다. 자, 4, 5가 1개 이하란 말은 죄다 1개씩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죠. 맞잖아요?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120이 되겠습니다. 4가 2개고 5는 1개 이하다. 그럼 2개 이내를 어떻게 배치하냐가 핵심인데 케이스가 3가지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면 4가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4, 4, 4, 4, 4, 4. 이게 다죠?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셋 중에 하나를 고른 거죠? 그 다음에 4를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4 곱하기 3이에요. 36개. 그럼 얘도 36개예요. 똑같을 거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그 다음에 4가 2개, 5도 2개면 4, 5, 4, 5나 5, 4, 5, 4 2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120 더하기 72 더하기 2 하시면 되겠네요. 194개입니다. 이제 분할만 잘하면 다 셀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분할만 잘하면 다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하는 걸 계속 훈련해야지. 세는 거 훈련하시면 안 된다 라는 거 알겠죠? 네. 길동이는 어느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입하면서 비밀번호를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주민등록번 앞자리가 050713 05년생이에요? 그렇군요. 네. 05년생 이름이 길동이라고? 85년생도 길동은 드문데 한 75년생 정도 다 길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아무튼 네. 앞에 4자리는 숫자, 뒤에 4자리는 알파벳, 총 8자리 비밀번호 만들 거고 나 조건과 다 조건을 보면 숫자와 알파벳이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4자리의 경우의 수 구하고 뒤에 4자리의 경우의 수 구해서 곱하면 답이다 라는 걸 알겠죠? 네. 그래서 앞에 4자리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앞에 4자리라고 하면 핵심적인 조건이 뭐냐면 0이 2개 사용될 경우 0끼리 서로 이웃한다 라는 거니까 0이 2개 사용되는 경우와 0이 1개 이하 사용되는 경우로 분할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0이 2개 사용되면 0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만 채우면 되잖아요. 4자릿수에서 0이 이웃하는 방법 몇 가지? 3가지요.
이 그림 그려봐야 되나? 이렇게 숫자 칸이 4개가 있는데 0이 이웃하는 건 이렇게 00이거나 이렇게 00이거나 이렇게 00이다. 별거 없잖아요? 예. 그러면 3가지예요. 그럼 나머지만 채우면 되죠. 그럼 00을 제외한 나머지를 나열하면 되니까 4P가 되겠네요. 36가지입니다. 이해하시죠? 0이 1개 이하면 동일한 자격입니다. 5P4. 그럼 120이에요. 그래서 이건 쉽게 세지네요. 총 156가지다. 됐니? 두 번째. 뒷 4자리를 구하겠습니다. 7개 중에 4개를 사용해 나열하고 치가 2개 사용되고 죄송합니다. G와 G 사이에 적어도 1개의 모음을 사용한다. 이게 G가 2개 사용되고라는 표현을 쓰면 좀 문제가 존나 애매해지지 않나? G만 2개 사용한다고 해야지. G가 2개 사용되고 딱 읽으니까 뭐야? 다른 문자도 2번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지 않냐? 나 이것 때문에 약간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제 생각에 실제로는 G만 2번 사용하고 나머지는 1번씩일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왜냐면 나머지도 여러 번 쓸 수 있으면 경우수 너무 많이 나와요. 예. G만 2번 사용하고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문제가 불친절하네. G와 G 사이에 적어도 G와 G 사이에 적어도 1개의 모음을 가진다는 건 G와 G는 반드시 이격돼 있어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GG 이거나 이렇게 GG 이거나 이렇게 GG이다. 그런 얘기죠.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이 경우에 G와 G 사이에 적어도 1개의 모음이니까 지금 보시면 L, D, N, G가 2개 있어서 그냥 2개 쓴다는 얘기도 한 거구나. G 이렇게 2개 있으니까. 영어 잘 못해가지고 G가 2개 있는지도 몰랐네요. 길동에 G가 2개 있어요. 미치겠다. 그리고 I5는 모음이다. 문제 자체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2개 있으니까 2개 사용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총 5개를 나열하면 되잖아. 5P. 근데 여기서 3P만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음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만 빼면 되죠. 네. 그러면 14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는 이제 I나 O 중에 하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나머지는 모음 또 들어와야 되니까 4. 마지막 거 자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음이 그냥 GG 사이에 하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언제 뭐 하나만 써야 된다고 그런 말 안 했잖아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8개겠네요. 조건이 동일하니까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얘는 몇 개예요? 30개가 되겠네. 그럼 얘하고 얘하고 둘이 곱하면 되죠? 156 곱하기 30이 답이에요. 얘가 4680이다. 이렇게 넘어가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얘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오, 이런 게 성립한다고? 네. 이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한도 끝도 없이 많으니까. 그때그때 그냥 보시면 되고. 이런 유의 증명은 대부분 팩토리얼 바꿔서 하거든요. 그러면 공통인수인 n 플러스 3 팩토리얼이 빠졌겠죠. 나머지 보시면 이해되시죠? 그럼 여전히 n 플러스 3 팩토리얼 위에 있고
우변을 통분했을 뿐입니다. 통분했는데 n팩 곱하기 4팩으로 통분했으니까 여기가 4로 바뀌면 여기 4가 올라와야 되죠. 여기가 n으로 바뀌면 여기 n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4-n이 되는 거죠. 별거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위아래 식을 비교해보면 갑자기 n 플러스 4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를 데려다가 n 플러스 4팩 만든 거니까 여기 n 플러스 4가 분모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나머지 표현 없으니까 4-n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죠?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느 포인트에 지분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까나다가 다 채워줬으니까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답 나올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997 얘가 좀 많이 어려웠는데 997 마지막 승손 박수 한번 쳐줄게. 997이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그대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 이거예요. 알겠죠? 예. 이건 뭐 어제 푼 상태에서 오늘 시험 보는 게 아니면 시험장에서 이걸 풀려고 시도하는 게 자체가 조금 위험합니다. 최적화된 풀이를 한 번에 못 찾을 수도 있잖아. 9개의 칸으로 나눠진 정사각형의 각 칸에 9개의 자연수 1부터 9까지를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적는다. 이것도 이제 합은 15다. 아까 앞에서 풀었으니까 알죠? 1부터 9까지 합을 3으로 나누면 15니까 이행의 가운데는 5를 꼭 적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색칠한 칸에 적힌 네 수의 합은 짝수이다. 합이 짝수래요. 네 수의 합이 짝수니까 짝수 4개일 수도 있지만 홀수 4개일 수도 있고 홀수 2개, 짝수 2개일 수도 있고 상황이 여러 가지인 거죠. 그냥 그렇구나. 이행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5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행은 그러면 합이 15여야 되니까 4, 5, 6 이런 게 가능하고 3, 5, 7 이건 쉬워요. 이렇게 5에서 이렇게 밀려나면서 찾으면 돼요. 2, 5, 8 1, 5, 9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4, 5, 6을 사용했으면 나머지를 가지고 또 합이 15가 되는 조합을 찾아야 되잖아요. 없어요. 근데 이걸 확인 안 해보고 막 진행하면 안 돼요. 4, 5, 6을 썼잖아. 합 15가 되려면 큰 거 2개 뽑고 작은 거 하나 골라야 되는데 큰 거 중에 제일 작은 거 2개 해봐야 이미 15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합이 15는 만족하지만 1행과 3행이 불가능해요. 이해되시죠? 네. 만약에 3, 5, 7을 내가 골랐다. 그러면 나머지 숫자의 조합으로 15를 만들 수 있냐? 1, 6, 8 이런 거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러면 1, 6, 8 나머지 2, 4, 9 이렇게 1행 3행으로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2, 5, 8을 내가 골랐다. 7이죠? 그럼 15가 되는 거 고르고 싶은데 13도 안 되고 15라서 안 되고 7, 9, 16이라서 안 돼. 안 됩니다. 또 안 돼요. 그래서 얘도 탈락을 시켜야 됩니다. 같은 이유로 2등 3행이 불가능합니다. 안 되죠. 남은 숫자 조합으로 합이 15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1, 5, 9 고르게 되면 3, 6, 7 이런 걸로 되나? 2, 6, 7? 네, 2, 6, 7 그러면 2, 6, 7 그리고 나머지 3, 4, 8 그러니까 실제로 1행, 그러니까 2행으로 가능한 게 3, 5, 7, 1, 5밖에 안 되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일이 다 해봐가지고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 이제 경우를 세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면 이 행은 3, 5, 7이 들어간다는 건 정해져 있지 3과 7의 위치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나중에 고민하셔야 되고 일단 짝수 먼저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168과 249도 각각 1행과 3행으로 나눠 들어간다는 거지 1행이 168이고 뭐 3행이 249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알겠죠? 걔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168하고 249의 특징이 짝수 홀수예요. 그렇지 않아요? 짝짝 홀이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죠? 네. 짝짝 홀이어서 짝수는 될 것 같은데 홀수는 일단 안 되고요. 홀수 짝수는 되겠죠? 그죠? 예. 근데 밑에 1호가 한번 봐봐요. 1호그라고 하면 똑같네? 짝수 홀수? 그러면 곱하기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 보입니다. 예. 그러면 1행과 3행의 양끝이 짝수라서 짝수 1행과 3행이 양끝이 홀수라서 짝수 이렇게 두 가지로 분할할 수 있겠는데? 그죠? 예. 자, 1행, 아직 2행, 3행 위치 정한 거 아닙니다. 1행, 3행의 양 끝이 의 합이 짝수 이면 다 조건을 만족하고요. 1행, 3행의 양 끝의 합이 홀수이어도 저걸 만족합니다. 그죠? 1행과 3행의 양 끝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그냥 짝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걔네 돌리는 거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1행, 3행의 위치는 안 정해졌지만 숫자별은 정해진 거예요. 이제. 왜냐면 가운데 홀수가 와야 되니까. 또 숫자 또 나열해 봤으면 안 돼요. 내가 뭐 어디까지 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1행과 3행의 양 끝의 합이 홀수다 라고 하면 홀수가 있고 짝수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홀수의 위치를 정하면 짝수의 지금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예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1행과 3행의 양 끝에 홀수면 예를 들어서 168을 쓸 거다. 그럼 여기 1을 쓰면 68을 쓸 수도 있지만 86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이 여기 왔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1이 여기 와도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3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6을 쓴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이거 더하면 20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2행, 1행, 3행을 정하겠습니다. 이제 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1행으로 보낼 거냐, 얘를 1행으로 보낼 거냐 정해야 되죠. 그 두 가지. 에다가 방금 구한 20을 곱하면 되죠. 맞냐, 아가들? 그 다음에 2행의 3과 7의 위치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5만 가운데 있잖아. 요거 두 가지. 그 다음에 2행을 3, 5, 7을 쓸 수도 있고 1, 5, 9를 쓸 수도 있죠. 이거 두 가지. 이렇게 해서 160가지입니다. 쉽지 않죠? 이거를 전혀 예상 못하고 있었는데 학교 시험에서 보고 오 꿀인데 이러면서 푼다고? 쉽지 않아요. 알겠죠? 삽질 한번 해버리면 시간 순삭돼 버리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 막상 이거를 학교 시험지에서 만나면 게다가 바꾸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든 이걸 바꾸는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바꿔서 나왔다 라고 하면 또 쉽지 않겠지. 그죠? 네. 답안 작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간결하게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 그러면 본인이 어디까지는 판정했고 어디는 판정하지 않았다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 내가 그 한마디를 놓치잖아요? 그럼 풀이를 저같이 이쁘게 쓰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돼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이렇게 이게 뭐고 저게 뭐고 이렇게 잘 쓰면 중간에 길을 잃어도 중간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막 대부분은 저점 쓰지도 않아요. 막 숫자 몇 개 이렇게 적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더해서 뭐 얼마 곱해서 얼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길을 잃으면 처음부터 다시 생짜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8번.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의 투명한 유리상자 24개로 직육면체를 만들었다. 이 문제는 사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지문이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안 어려운데 왜 지문이 많이 나와요? 지문이 많이 나오면 어려운 거지. 경우의 수가 어려운 게 아니고 공간 지각이 어려운가 봐요. 이게 공간도용이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투명한 유리 상자가 지금 24개 쌓여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쌓여있고 유리 상자 중에 6개만 검정색으로 바꾸게 되면 이건 지금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그럼 6개의 영역이 검정색으로 칠해진 것으로 보인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하나만 검정으로 바꿔도 위에서 보면 이 전체가 검정으로 보일 거 아니냐고. 나머지 투명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얘기야.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검정색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뒤쪽에는 최소한 4개의 검정색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요 앞쪽을 1열, 이 뒤쪽을 2열이라고 하면 이걸 이게 칼로 자른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앞쪽 대나 뒤쪽 대나 갈 수 있잖아. 앞동이라고 해야 되냐? 아무튼 앞동에 2개, 뒷동에 4개를 써서 6개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은 들잖아. 뒷동에는 최소 4개가 필요해요. 3개밖에 안 칠했는데 위에서 바라봤는데 4개가 검정으로 보인다고? 아니 매직이죠. 매직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요. 뒤에는 무조건 4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앞에는 2개가 있어야 2개를 가지고 이 모양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위에서 봤을 때 이러고 옆에서 봤을 때 이런다 라는 얘기니까 요 라인을 칠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측면에서 봤을 때 저러고 이래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가령 뭐 내가 여기를 칠했어. 알겠지? 예. 그리고 여기를 칠하면 문제 조건 만족하죠? 아니 만족하지 않는다. 여기를 칠해야지. 그래야 위에서 봤을 때도 까망까망, 여기서 봤을 때도 까망까망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를 칠하고 여기를 칠해도 되죠.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렬이 매우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일렬은 그냥 2가지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1열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이제 2열만 정하면 되잖아요. 2열을 제가 이렇게 그냥 평면도로 보겠습니다. 세층이구나. 자, 2열을 칠할 건데 어차피 이렇게 길게 까맣게 보여야 되니까 각 열에는 무조건 하나씩 칠해야 돼요. 제가 화살 표시하는데 무조건 하나씩 칠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 3개를 까맣게 보이게 해야 되니까 뭘 알게 되냐면 편의상 여기를 1층, 2층, 3층이라고 하면 하나의 층엔 2개를 버릴 수 있는 거지. 맞잖아. 얘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여기다가 2개를 3층에 2개를 버려야지 라고 마음 먹었으면 3을 곱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층에 2개를 버릴 건데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죠. 순서 없습니다. 아니, 검은색 2개가 순서가 어딨어. 42야.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칠해버려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니? 42까지 곱했으니까 칠해도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층에는 어딜 꼭 칠해야 되냐면 여기 아니면 여기를 칠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를 칠하면서 2를 곱해요. 그럼 1층은 자동 결정이니까 곱할 게 없죠. 그래서 36까지예요. 그러면 1열이 2가지고 2열이 36이니까 답은 70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쉽습니다. 앞에 풀었던 문제도 훨씬 쉽죠.
그죠? 예, 배점을 90인 다음에 앞에 게 5점이면 얘는 한 2점? 이 정도 느낌인데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공간도형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게 느낀다는 거지. 근데 기하가 따로 이제 선택으로 분리되면서 예전같이 모두가 공간도형을 잘해야 돼 이런 입장은 아니거든, 평가원도. 그러니까 뭔가 공간도형을 제대로 안 물어보려고 하고 혹시 물어보더라도 그냥 아주 간단한 것들 물어보니까 물어본다고 해서 그걸 쫄지 마세요. 그냥 풀만 한 거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알겠죠? 못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 사실은. 중1 때 다 배우는 거니까. 다음, 서로 다른 종류 젤리 3개와 같은 종류의 쿠키 2개를 4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나는. 아, 젤리가 3개 있군 하지 말고 막 하리보 떠올리면서 막 하지 말고 아니 이미지화를 A, B, C, D, D 이러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4명의 학생이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한 학생이 없도록 젤리와 쿠키를 나눠주는 방법을 쓸 것이요. 과자의 종류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건 지금 5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은 4명이 있는 거예요. 맞잖아. 그러면 한 명이 최소한 2개를 받게 되잖아. 설마 이해되니? 예. 그런데 2개를 젤리로 받냐, 젤리와 쿠키를 섞어서 받냐, 쿠키로 받냐는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젤리는 구분이 되지만 쿠키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할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젤리와 쿠키의 특성 때문에 젤리를 2개 받는 학생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쿠키를 2개 받는 학생이 있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세 번째 젤리와 쿠키를 섞어서 2개 받는 학생이 있는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분할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럼 젤리를 뭘 받죠, 선생님? 그러니까요, 이렇게 2개를 받는다고 할게요. 선생님 마음대로요? 아니요, 32 곱할게요. 됐죠? 아니, 32 곱하면 저렇게 해도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알겠죠? 네. 그럼 젤리는 이제 2개 묶어진 거예요. 그럼 학생 앞에다가 그냥 1로 나열하면 되죠. 근데 DD는 순서가 없잖아. 그래서 4팩 2팩으로 나열해야지. 이해되니, 친구들? 36까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쿠키를 2개다. 그러면 A, B, C, D, D잖아요. 그럼 얘는 4팩이 돼버리죠. 그래서 제가 왜 젤리 2개냐 쿠키 2개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던 게 이것 때문에 중요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젤리 쿠키를 섞으면 A, D로 섞죠. B, C, D 이렇게. 그러면 3 곱하면 시작하면 되죠. 하필이면 A를 섞었으니까. 근데 이것도 죄다 구분돼요. 4팩입니다. 그럼 이게 72예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시면 답은 132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2개 받는 놈이 꼭 있을 것 같은데 2개를 가져가는 놈이 젤리 종류로 2개를 가져가냐, 쿠키를 2개를 가져가냐, 젤리 쿠키를 섞어서 2개를 가져가냐, 이것이 문제의 풀이를 결정짓는 요소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냥 핵심이잖아. 생각하면 푸는 거지. 이 생각했는데 못 풀겠어요? 이 생각했는데 어떻게 못 풀어요? 곱하기 못 하지 않는 이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훈련이 경우의 연습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03번. 좌표 평면이 9개의 점 IJ가 있어요.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 점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사각형이라는 건 애당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이런 거 포함 안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애당초 이 2점 중에 한 단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뭐 이런 사각형 이를 포함할 리가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 2점 중에 하나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그리고 이 4점 중에 하나를 포함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얘는 당연히 한 가지죠. 얘는 2C1이고 얘도 2C1이고 얘도 4C1이에요.
그러니까 2C1 곱하기 2C1 곱하기 4C1 이 답이냐 라고 하면 애석하게도 아닙니다. 얘가 있잖아요. 짜증나지? 2점 택하고 2점 택하고 2점 택하면 삼각형이 돼버려요. 사각형이 아니라서 아니 포함하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15개가 답이고, 만약에 16개를 답으로 고른 친구는 생각 자체는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삼각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친 거죠. 그래서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16도 안 나왔다 이러면 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100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잘 걸렸네. 이거는 중간고사에 나와야 될 문제죠? 맞잖아요. 중간고사에 나와야 될 문제입니다. 중간고사 애들 할 말이 없어요. 원소가 좀 많긴 해요. 투머치 하긴 한데.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거 어째야 되지? 그건 얘기해볼까? 아, 이거 쉬운 거잖아. 아이가 말한다고? 현상이 얘기해봐. 역함수라고? 태환이 얘기해봐.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항등이거나 아니면 교환되거나. 아니 난 묻고 싶은 게 이게 아니었어. 당연히 답할 줄 알았어. 여기 유사품 이거 있잖아. 이게 좀 난이도가 더 어려워. 서연아, 이건 언제 된다고 그랬지? 들은 기억은 나죠? 아, 제 얘기 들었던 것 같다. 기억나는 학생 손? 없어요? 이 두 개를 같이 기억하면 좋겠지 않냐? 어차피 기억할 거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지? 그래서 얘는 원소 자체가 항등이, 함수가 항등이라는 게 아니에요. 1이 1로 가면 두 번, 뭐 함수를 두 번 통과해도 1이 되는 거잖아. 또는 두 개씩 교환되는 경우는 얘를 성립한다고 했어요. 얘도 항등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항등이 아닌 원소는 항등인 원소에 대응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1, 2, 3 간단한 걸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F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항등인 원소에 대응해야 되니까 항등이 아닌 원소가 한 개도 없으면 안 돼요. 저 위에 건 항등이 아닌 게 한 개 없어도 되거든요. 짝수개면 두 개씩 교환하면 되니까. 근데 얘는 항등이 꼭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2는 1로 가야 돼. 항등인 원소에 대응해야 한다니까. 왜냐면 함수를 두 번 통과하든 한 번 통과하든 그 결과가 같다는 얘기거든. 이런 상황이면 F2가 1이고 F2도 1이에요. 쌤말 무슨 말 이해 가니 얘들아? 만약에 항등인 원소가 또 있으면 선택지가 있는 거지. 원소 개수 좀만 더 늘려가지고 4, 4 해서 뭐 얘도 이렇게 항등이었다고 해봐. 알겠지? 그럼 이제 2는 1로 갈 수도 있고 4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이게 4로 가더라도 되잖아요. F2가 4잖아요? 근데 F4는 4죠. 그래서 F2도 4고 F2도 4가 돼요. 좀 외워놔. 내가 좀 외워놔. 왜 외우라고 하냐면 특히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걸 스스로 이러면 되는군, 이걸 시험 중에 이런 결론 내리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좀 기억 좀 해놔요. 나왔으니까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더 쉽습니다. 얘가 더 쉬운 문제야. 얘가 더 어려운 문제다. 얘는 엄청나게 많은 변형이 또 많이, 이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얘가 평가원 기출 문제예요. 고3 나형, 고3 문과 평가원 기출 문제 여기 한번 나왔는데 애들이 삽질을 졸라 했거든. 그 뒤로 얘를 변형해서 문제집에 문제가 쫙 깔렸어. 애들이 이거 못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제 진짜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특히 RN식은 함수의 그래프를 연기할 수 있어요. 경우수 연기 안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하니까. 다 지워도 되죠? 필요한 거 다 적었죠? 지워도 되죠? 감사합니다. 자, 그럼 8개 하니까 좀 짜증나긴 한데, 첫 번째, 그냥 항등인 경우 한 가지. 두 번째는 두 개만 교환인 경우. 두 개만이라고 해 안 겹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개만 교환이면 나머지 다 항등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교환될 두 개를 고르면 되는 거야. 28가지. 세 번째, 네 개만 교환인 경우야. 그럼 얘는 8C2 곱하기 6C2 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이 조에는 지금 조편성인데 이름이 없거든. 이름이 없는 걸 니네가 곱해서 했기 때문에 지워야 되는 거야. 왜 지우는 거예요? 원래 곱하면 안 된다니까? 이름이 있다고 치고 곱한 거니까. 알겠죠? 네, 계산하시면 210 나와요. 네 번째, 6개만 교환. 나머지는 항등이라는 얘기예요. 6개만 교환이니까. 그럼 8C2 곱하기 6C2 곱하기 4C2 곱하기 300분의 1입니다. 2 일치하잖아요. 네. 얘가 420까지예요. 너무 많다 진짜. 8개 모두 교환. 이러면 8C2, 6C2, 4C2, 2C2 생략하지 말라 했어. 그래야 400분의 1이 보이니까. 알겠지? 네, 얘는 105예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시면 마지막 여기까지 더해야겠지? 네. 다 더하면 764가지 나옵니다.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많이 늘려놨어. 6개만 해도 충분하겠다 진짜 솔직히. 그지? 넘어가도 되겠죠? 예. 이거 눈여겨보시라고요. 누구랑 비교해서? 얘랑 비교해서. 알겠죠? 전자를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합성했을 때 항등이라고 하고, 후자는 함수를 한 번 통과하나 두 번 통과하나 그 결과가 같다 라고 합니다. 그렇고. 예. 자, 1005번. 승객 6명이 타고 있는 버스가 세 정류장 ABC에 정차하는데 두 개의 정류장에 모든 승객이 내리고 싶다. 두 개의 정류장에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A, B면 선생님 A에 6명, B에 0명 돼요? 되겠냐?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그걸 두 개의 정류장에 내렸다고 표현합니까? 한 정류장에 다 내렸다고 표현하지? 야, 9시 뉴스 앵커가요. 버스 노선을 제가 따라가 봤습니다. 모든 승객이 여기서 다 내립니다. 승객은 6개의 정류장에 내린 것 같아요. 뭔 소리야? 36, 0, 0, 이지라고 있는 거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두 개의 정류장에 내렸으니까 하나의 연계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명 1명, 4명 2명, 3명 3명이 가능하네요. 조편성에 관한 문제죠.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일단 사람 승객 6명을 5명 1명으로 떼는 그룹을 그냥 떼는 거예요. 조편성을 하는 거야. 4명 2명으로 떼고 3명 3명으로 떼는 것만 해. 내리는 건 나중에 학교에 놔야겠지. 그러면 걔가 6C1 곱하기 5C5. 항상 작은 숫자를 먼저 적는 게 좋아요. 6C5 곱하기 1C2 더 이상해. 알겠지? 계산도 어차피 불편하고 또 조합 바꿔야 되고. 6C2 곱하기 4C4. 그리고 6C3 곱하기 3C3 더하기에요. 봐봐, 거의 기계처럼 붙는다고 이렇게. 지금 1, 5 안 같았으니까 냅뒀고 2, 4 안 같았으니까 조 이름이 있잖아. 3, 3 조 이름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 3C3 저런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걸 반드시 실수하게 된다니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자다가 써도 실수 안 해야 되는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3P만 곱하면 되죠.
3개의 정정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31 곱하기 6이어서 186 나옵니다. 자, 질문이 너무 많아서 계산하는 과정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괜찮죠? 예. 100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의 마지막 문제 될 것 같네요. 끝이야. 꿈을 향해 나아가면 그곳에 뭐가 있냐고? 뭐 없어. 여기 있어. 네가 알려줄게. 아무것도 없다. 예. 야, 뭐가 내가 지금 고생하고 나면 나중에 행복감이 올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고생하지 마. 나중에도 고생이 있을 뿐이야. 그게 인생의 본질이야. 알았어? 예. 어떻게 하면 내 고생이 가치 있을 건가를 고민하면서 살아라. 알았어? 이번에 고생해서 나중에 꿀 빨아야지. 이런 한탕주의가 이 세상을 망치는 거야. 알았니?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하면 이 학원을 꿀 빨면서 운영해볼까? 내 인생 하는 거 같아? 주 7일 출근하는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내 고생이 가치 있어질까? 나는 어차피 주 7일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상황이 어떻게 하면 니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서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지금 고등학생이 고생하고 지금 대학만 가봐 그냥 아주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차세대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제목들이란 말이야. 근데 가서 어른 되면 강원도 양양이나 가야겠다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고 살지 말고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는 어차피 내가 먹기 위해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인데 할 거잖아. 그 일이 어떤 식으로 공동체에 이바지할 것인가 이런 고민 좀 해봐요. 그럴 나이 아닌가?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6명의 학생이 탁구 시합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대진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6명의 학생을 세 팀 ABC로 나누는데 각 팀은 1명 이상 3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학생은 서로 다른 팀의 학생 중 1명과 한 번 시합을 한다. 이때 시합을 하는 두 선수가 같아도 두 학생이 소속된 팀이 다르면 서로 다른 경우로 구분한다. 이거는 문제를 더 쉽게 해주기 위한 힌트입니다. 어렵게 해주기 위한 힌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팀이 결정되면 다 다른 시합을 본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선수가 붙더라도 팀이 결정하고 나서 같은 선수가 붙으면 같은 시합으로 봐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팀 결정된 다 어떻게 보는지 다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힌트가 아니고 더 쉽게 해주는 힌트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팀을 나누시면 되는데 팀이 둘둘둘이 아니라서 슬픈데 3, 2, 1 이게 가능해요. 1명 이상 3명 이하니까 그죠? 두 번째는요 2, 2, 2가 가능하죠. 이거 말고는 없어. 선생님 4, 1, 1 안 돼요? 아니 나누는 건 되는데 시합이 안 돼요. 4, 1, 1 하면 4명이 있는 팀은 다른 팀하고 시합을 해야 되는데 다른 팀 2명밖에 없단 말이야. 그게 시합이 불가능해요. 분할은 가능한데 알겠죠? 이 경우는 시합도 가능하고 분할도 가능해서 이 두 개만 쓴 겁니다. 그럼 얘는 6C1 곱하기 5C2 곱하기 3C3 근데 봐봐 얘가 뭐라고 했니? 팀에 이름이 있네. 지금 6C1 곱하기 5C2 곱하기 3C3 하면 숫자 자체가 팀 이름인 건데 근데 ABC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야 돼. 그러니까 ABC라는 깃발 꽂아놓고 앞에다 줄 서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3팩 곱해야 돼요. 이거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팀 이름을 배정하는 거예요. 3명, 1명, 2명이 이름이 있네 이러면 안 돼요. 얘가 ABC라고 이름을 따로 정해줬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얘가 계산해 보시면 360까지가 나와요. 근데 이 경우에는 경기를 정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3명짜리 한 팀이 있잖아. 얘들이 다른 애들하고 다 붙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얘들 팀을 무시하고 3명을 일로 세운 다음에 야 가서 줄 서. 서로 경기해. 이건 끝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숫자는 이 360에다가 그냥 3팩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계산하시면 2160이고요. 얘는
6C 2 곱하기 4C 2 곱하기 2C 2니까 300분의 1 무조건 썼어야 돼요. 근데 팀 이름 정해야 되니까 300도 곱해야 되죠. 이거 90까지 나오거든요. 계산해 보시면. 근데 얘는 경기하는 게 좀 달라요. 그렇겠잖아. 자, 봐봐. 여기 있는 애들이 야, 우리랑 붙자 이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두 명이 한 명이 일로 가서 붙고 한 명이 일로 가서 붙어야 돼요. 나머지 남은 애들 둘이 어떻게 해요? 둘이 싸우면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두 명한테 각자 누구랑 붙을 건지를 고르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두 명을 각각 얘들한테 일단 나열을 해야 돼. 어느 조로 가서 골라봐 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그 어느 조로 가서 골라봐가 곱하기 2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이 어느 조로 찾아갈 건가 정해졌잖아요. 그럼 선수를 골라야 되잖아요. 곱하기 2 곱하기 2예요. 남은 둘은 자동으로 경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해됐죠? 그래서 얘가 720까지입니다. 그럼 얘랑 더해서 답은 2880까지.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경우의 수, 너무 약한 경우의 수를 평균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에서 시작한 일품하고 센 문제풀이를 맞춰봤습니다. 고쟁이 좀 가열차게 푸셔요. 알겠죠? 고쟁이도 뭐 풀어보시면 보통 그러니까 내가 분할의 개념을 탑재하고 문제를 풀 때 상황을 쪼개려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내 말을 진짜 들은 놈들은 고쟁이를 풀면 본인이 맞추는 것들이 늘어나는 게 정상이고 뭐래 이러면 안 늘어날 거라니까. 알겠어요? 자, 분할이 경우의 수의 90%라고 했어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단원평가 본다고 했어요. 복습도 다 해오셔야 돼요. 마치겠습니다.